다 썼어?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설명하면은 아마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자,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상상력과 창의성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너가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을 해.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거야? 그치? 사적인 거야. 내적인 거지, 내적인 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추상적일 거야. 근데 여기서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상력에서 창의성으로 가는 거는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거는 적용을 하는 거야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어. 사실 이제 적용이다라고 말하면은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글쓴이는 어쨌든 적용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적용이라고 적어봤어. 그래서 상상력을 적용해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창의성의 영역으로 가면은 내가 이제 뭔가 하는 거지. 상상은 하는 게 아니잖아. 상상은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는 건데, 창의성은 실제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만하지. 한글 먼저 봅시다. 자, 창의성은 상상력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지. 상상력은 내적 의식의 오로지 사적인 과정이다. 이해될 거야. 당신은 상상력의 흥분 속에서 당신의 침대 위에서 움직임 없이 누워있을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그걸 모를 거야. 상상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아무도 얘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사적인 상상력들은 전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혼자서 지 혼자 상상만 하니까 어떤 결과물도 안 나오겠지, 이런 말. 창의성은 그렇다, 이거 있다가 대동사로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말하는 그렇다는 이제 결과를 가진다. 결과를 가지지 않지만 창의성은 결과를 가진다. 창의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반한다. 어떤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건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되려 뭐라고 묘사하는 게 맞을까? 그치? 얘는 그냥 상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는 게 맞는 거지.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에서는 창의적이지 않아. 추상적인 거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지. 창의적인 것은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뭔가를 하는 것. 그들은 어떤 것에서는 창의적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추상적인 것에서는 창의적이지 않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떤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말 바꿔보자. 한글에다가 실제적인 어떤 것이라고 적어보자. 실제적인 어떤 것. 실제적인 어떤 걸 하면 그건 창의적인 거야. 수학이든 공학이든 글쓰기든 음악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창의성은 당신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여기서 창의력이라는 건 상상력을 작동시킨 거야,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돼. 어떤 면에서 창의성은 적용된 상상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이라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 것 같고, 한글 봅시다. 이 한글하고 책에 있는 한글하고 약간 말이 다르지? 잘 몰라? 조금 다를 거야.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거는 직역한 거거든. 내가 직역으로 바꿔서 책을 만들어서 그래. 사실 공부할 땐 직역이 편해. 그치? 자, 크리에이티비티는 한 단계 further, 더 나아간 겁니다. 어디서부터? 상상력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entirely는 뭐 완전히, 전적으로 정도로 해석을 할 건데, 상상이라는 건 완전히 사적인 과정이야. 뭐에 관한? 내면적인 의식에 관한 그냥 사적인 겁니다. You might be lying. 너는 누워있을지도 몰라.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lying이라 그러면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lying. 뭐 써야 돼, 내가 여기다가? 아니,
레이 ing 붙이면 레잉.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누워있는이지. 이거는 놓는, 놓는, 낳는 이 되겠지. 이거는 누워있는 라는 뜻이 되겠지.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In fever. fever라고 하면 우리 보통 열이라고 많이 하거든. 열기 이렇게. 근데 글쓴이가 이거를 흥분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럴 수 있겠지. 열기가 올랐다, 흥분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너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 어디 속에서? 상상력의 흥분 속에서. 그리고 No one would ever know. 아무도 몰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Private imagining. 사적인 상상은 결과를 가지지 않을 거야. 어디에서?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at all 이라고 하면은 이거네. not at all이네. 전혀 뭐뭐 아닌이라고 하는 not at all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결과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게 나왔어. does. 얘는 이거지. 이렇게 대동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가진다. 조금 더 가면 이제 in the world, 세상에서, 실제적인 세상에서 결과를 가지는 거다. being creative,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동명사.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함한다. 무언가를 하는 걸 포함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다. It would be odd to describe as creativ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자, 이거는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보였을 거야.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는. 자, 여기다가 이걸 하나 적어볼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이거든. 여기서 as를 전치사라고 생각해서 as B를 이제 덩어리째 생각을 할 거야. A를 묘사해 B라고. 이거를 자리를 바꿔볼게. 어차피 얘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자리가 어느 정도 바뀌는 건 괜찮단 말이지. 그래서 describe as B, A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 될 거냐면 조금 직역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묘사하다 B라고 A를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 이거 보여? 그럼 이쪽으로 와봐. 자, describe as creative. 그러니까 이게 as B에 해당하는 거겠지? 이게 A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묘사하다, 창의적이라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이제. odd,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It would be odd, 이상할 거다. 뭐 하는 것은? 묘사하는 것은 창의적이라고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Who never did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드라는 단어를 좀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오드는 저기 저 적은 것처럼 이상한 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홀수라는 뜻도 있어. 홀수. 그리고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 오즈라고 하면 역경이나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가져. 자, 다시 영어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을 창의적이다라고 부르는 거 이상한 거야. To call somebody creative. 투부정사가 다시 주어로 등장했네. 아까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 그래서 부르는 것은 어떤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자, 어떤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암시한다. 뭘 암시하냐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낸다. 이게 창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사람들은 창의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어. 어디에서? something, 무언가에서.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무언가라고 해석하면 이상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뭐였지? 실제적인 무언가 이런 거였지. 실제적인 거였지. 실제적인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학, 글쓰기 뭐 이러이러한 것들, whatever, 무엇이든지. 자,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는 뭐 수반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포함하다라고 난 해석을 해볼게. 창의력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거 내가 아마 준 단어에 있을 거야. put A to work. 기억나? A를 작동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직역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put, 놓는 거야. A를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일하라고 놓는 거야. 일하는 데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작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너의 상상력을 일하게 작동시키는 것 같은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in a sense, 어떤 면에서는 창의력이라는 건 적용되어진 상상력입니다. 다시 물어볼게. 적용되어진 무슨 의미야? 적용되어진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거를 적용시켜서 머리 밖으로 끄집어내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적용이라는 단어로 글쓴이가 표현을 했어. 자, 글 구조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묶어볼까? 이렇게 묶어보자. 2, 3, 4번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얘는 이제 상상력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겠지. 상상력은 뭐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끝까지 가면 되겠네. 쭉 다 묶어버려. 그래서 창의력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이 전반적으로 두 덩어리 정도로 나뉘지. 처음에 한 문장 빼고는.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가 딱딱 나뉜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 간접쓰기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필기해 놓은 거를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를 할 때 밑줄을 치고 나서 맥락상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말로 한번 해볼래? 자유롭게 말해볼래? Applied Imagination이 뭘까요? 앞으로 발전하는 상상력? 더 나아간. 이거를 내가 수업 준비해온 걸 써볼게. 같은 생각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 여기다 적어볼게. 너무 밑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기를 해왔어.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도 하나 적어보자 거기다가.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기는 하겠지만 좀 쉽게 낸다면 예를 들어서 너가 다니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방식이 또 이런 것 같아. 선택지를 이렇게 5개를 주고 나서 선택지 1, 2, 3, 4, 5에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되게 길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읽어보고 나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상상력이고 나머지는 창의력이야. 혹은 뭐 하나만 창의력이고 나머지는 상상력이야. 성격이 다른 걸 하나 골라내라 해가지고 영어로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공상만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실제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않는다. 아, 얘는 상상력이구나.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고 사업에서 성공했다. 아, 창의력이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해석만 잘하면 잘 풀 수 있지. 근데 이제 해석을 못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24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해. 아니구나. 23번이었구나. 나 이게 24번인 줄 알았어. 자, 24번 해야지. 24번. 됐어?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 그림 하나 그려볼까? 역 피라미드를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리드라고 하나 적어보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뉴스 리포터들이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걸 적을 때 글 구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역 피라미드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글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끌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글 초반 부분, 이 글을 이끌어주는 부분을 리드라고 한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이제 중간에 이후로 가면은, 중반 이후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글을 왜 이렇게 쓰냐면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쓰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글을 쓰면 마치 이게 무슨 미스테리 소설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딱 알려줘. 후반부에 가서. 그러면은 재밌을 수는 있거든. 소설책은 재밌을 수 있는데 만약에 뉴스를 이렇게 읽잖아. 그러면은 짜증나잖아. 언제 기다리고 있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궁금해서 뉴스를 보는 건데 언제 이거 기다리고 있어. 혹은 뉴스를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간부터 못 읽는 사람들은 결론도 모르고 나서 이제 답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뉴스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어. 자, 한글 보자. 뉴스 리포터들은 이야기를 중요한 정보로 시작하도록 배운다. 리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문장은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좋은 리드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리드 후에 정보는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제시가 된다. 언론인들은 이것을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있어. 역 피라미드는 좋다. 다 이해되지? 방금 전에 설명한 거라서. 독자의 주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집중력 기간,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이 집중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역피라미드는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한다. 그녀는 이제 독자야. 자, 다른 걸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뉴스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과 함께 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면, 그러니까 극적인 결말이 있는 이런 형태로 쓰여진다면 이야기 중반부에서 중단한 사람들은 요점을 놓쳐버리잖아. 대통령 선거 혹은 슈퍼볼에서 누가 이겼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봐라. 신문 기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신문 기사를 쓰는데 누가 당선됐을까요? 이러이러한 선거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다가 어떤 투표 과정을 겪어서 중간에 어떤 사고도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론은 누가 당첨됐습니다. 누가 당선됐습니다. 짜증나지. 누가 당선됐는지 말해주고 나서 말해주면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슈퍼볼이 뭔지 알아? 슈퍼볼? 슈퍼볼이 뭐냐면 미국에 가면은 이제 걔네들은 미식축구라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1년에 한 번 할 거야 아마. 미식축구 올스타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국인들만 유독 좋아한대. 슈퍼볼이라는 어떤 1년에 한 번 하는 그 올스타전을 하는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다 본대 그거를.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어떤 운동 경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영어 보자. 뉴스 리포터들은 자, 가르침을 받는다. 그치? 뭐 하라고, 시작하라고, 그들의 스토리를 시작하라고.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lead라고 불리는 첫 번째 문장은 포함하고 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스토리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좋은 리드는 전달한다. 많은 정보를. 쉬우니까 쭉쭉 가보자. 리드 후에 정보는 자, 수동태 제시되어집니다. 제시되어집니다. decreasing order, 여기서 order는 순서 정도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면 order of importance, 중요성의 순서인데 decreasing이니까 감소하는 중요성의 순서, 중요성이 감소하는 순서로 글이 쓰여집니다. 제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로만 한번 해보자. 평소에도 많이 하는 거니까 present 뜻, 뭐뭐 있지? 선물, 존재하는, 발표하다, 현재의. 다시 선물, 발표하다, 발표하다, 제시하다는 똑같은 거야. 선물, 발표하다, 현재의, 존재하는. 됐지? 여기서는 제시하다, 동사로 쓰였지? 그리고 그걸 수동태로 만든 거고.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 부릅니다. 이것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뭐야? 방금 전에 말했던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가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 출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언론인들은 부릅니다. 이것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하고 이제 부연 설명. 가장 중요한 정보는 at the top, 꼭대기에 있습니다. widest part of the pyramid면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역 피라미드는 리더들에게 좋습니다. 독자들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이제 비구 대시 뭐뭐에 좋다잖아.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내볼까? at이 맞을까요? for가 맞을까요? 근데 great를 냅두고 그러면은 be good at은 많이 봤는데 be great at, be great for는 처음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똑같지. be great나 be good이나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at을 쓰면 안 되고 뭐뭐에 좋다, for를 쓰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네. 자, no matter what the leader's attention span. span이라고 하면은 길이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집중력의 길이라는 뜻이야. 집중력의 길이가, 독자들의 집중할 수 있는 길이가 뭐가 됐던
whatever로 바꿀 수 있겠지. 집중할 수 있는 길이가 뭐가 됐건 하이픈을 일단 건너가자. 됐건 역 피라미드는 maximize 극대화합니다. 정보를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극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 부분 whether she reads only the lead or the entire story 그녀가 독자가 리드만 읽든 스토리 전체를 읽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whether A or B니까 A든 B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여기서 if 안 돼. if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만 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if를 쓸 수 없는 거였어. 자, 다음 거. Think of the alternative. alternative는 이제 대안이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맥락을 봤을 때 대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 피라미드 말고 다른 거 이렇게 가는 게 해석이 조금 더 편하겠지.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역 피라미드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묶어야겠네. 이렇게 덩어리로 잡히는 거지. 여기가 전환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뉴스 스토리가 쓰여졌다면 뭐처럼? 미스테리처럼 뭘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페이오프를 끝에 부분에 가지고 있는. 페이오프라고 하면은 성과 정도의 뜻인데 맥락을 보고 살짝 말을 다듬어 볼까? 끝에 부분에 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도 괜찮겠지. 쓰였다면 then 그러면 독자들은 who broke off in the mid story 스토리 중반에서 broke off 나가버린 그만둔 독자들은 아마 포인트를 놓칠 겁니다. 자, 상상해보자. 기다리는 거 한번 상상해보자. 언제까지? 마지막 문장까지 스토리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자. 알아내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 선거 이겼는지 아니면 슈퍼볼에서 이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짜증나지 않겠냐? 라는 말이 이제 뒤에 생략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뉴스 리포터들이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떠어떠하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두 문장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얘도 문장 삽입을 낸다면 나는 이거 낼 것 같아. 이거 문장 삽입 내기 되게 좋거든.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이제 24번까지 끝났습니다.